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다 명문대에서 법학을 전공하여 변호사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두 분 다 변호사이다 보니 우리 남매는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자랐어요. 오빠는 두 분을 닮은 것인지 공부를 잘해서 의대에 진학을 했고 졸업 후에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병원을 개원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병원 개원을 하고 얼마 뒤 의사인 새언니와 결혼을 했는데요. 부모님이 집도 마련해 주겠다고 했지만 새언니 친정도 부유한 편이다 보니 집을 직접 해왔습니다. 그런 오빠 부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답니다. 하지만 오빠에 비해 저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다 보니 늘 주눅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간신히 졸업한 후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제가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자 어느 날은 큰엄마가 반기듯 말을 꺼냈어요. 하영이랑 현우가 나이도 같다 보니까 하영이가 공부를 못하는 게 다들 내 탓이란 소리를 해서 스트레스 받았는데 요즘은 예서 덕분에 숨통이 조금 튀었다니까. 우리 예서 덕분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동서도 알다시피 우리 하영이랑 하영이가 공부에는 영 재능이 없었잖아. 근데 그에 비해 현우가 워낙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그이가 하는 말이 자식들 머리나 엄마를 닮는 거라고 하면서 내 머리가 안 좋아서 자식들이 공부를 못하는 거라고 얼마나 달달 볶아놨는지 모른다니까. 그거랑 우리 예서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큰엄마를 바라봤는데요. 큰엄마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예서는 현우처럼 공부를 잘하지 못했잖아. 거기다 이번에도 정규직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이 됐다며? 예서 덕분에 엄마 머리 닮아서 그렇다는 말은 더 이상 안 하고 있거든. 서방님하고 동서 머리를 합하면 천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겨우겨우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 무기계약직이 됐으니 내 입장에서는 반가울 일 아니겠어. 이래서 돌연변이란 말이 있나 보네.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면 고정적인 수입은 있어도 미래가 불안정할 텐데 동서랑 서방님 걱정이 많겠어. 큰엄마가 얼굴을 가리고 낄낄 웃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있었음에도 낄낄 웃고 있는 큰엄마로 인해 또다시 주눅이 든 채 고개를 푹 숙였는데요. 엄마가 큰엄마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글쎄요. 그건 돈이 없는 집에서 하는 걱정 아닐까요? 무기계약직이 정규직도 아닌데 내내 불안해서 결혼이나 제대로 하겠어? 우리한테 재산도 있고 건물도 있어서 예서는 평생 먹고 놀아도 아무 상관없지만 그건 싫다고 굳이 일을 하겠다고 해서 허락했던 것뿐입니다. 거기다 예서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계속 다닐 수도 있는 거고요. 정 안 되면 나중에 상가 건물에 카페나 하나 차려주면 되는 거죠 뭐. 그것도 아니면 상가 건물 관리나 하라고 하면 회사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어요? 엄마가 조금은 유치한 방법으로 큰엄마에게 공격을 가했습니다. 결국 큰엄마 얼굴이 시뻘개진 채 자리를 피했는데요. 제가 엄마 가까이 다가가 말을 꺼냈어요. 평소 엄마답지 않게 뭐하라 그랬어. 너 들으라고 일부러 더 그런 거야. 네 뒤에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절대 기죽지 말고 살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부지 못하면 나고자 취급하는데 엄마는 그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이 다르기 마련인데 획일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회사도 그래. 정규직으로 들어가봤자 평생을 회사에 충성해도 하루아침에 잘라버리잖아.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살아. 엄마 아빠가 항상 네 뒤에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엄마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은 채 제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엄마 말처럼 비록 무기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지만 부모님 덕분에 크게 어려울 것도 없었어요. 제 월급은 전부 적금을 넣을 정도로 여유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이 부자라는 말은 그 누구에게도 절대 꺼내지 않았는데요.
대학 때도 우리 집이 부자인 걸 알게 된 친구들 중에는 시기 질투를 하는 친구도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세상이 불공평하다며 불만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집이 부자라는 말을 굳이 먼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나름 만족하며 지냈는데요. 아무래도 무기계약직이다 보니 회사 사람들이 차별하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나 팀장과 그 무리들이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가끔 사람을 무시하는 느낌이 들었지만 처음에는 그저 저의 착각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은 팀장이 심부름을 시켜서 다녀왔더니 팀장뿐만 아니라 팀원들이 보이지 않아서 같이 입사한 무기계약직 직원 윤정 씨에게 물었어요. 윤정 씨, 우리 팀원들 다 어디 간 거예요? 점심 식사로 부대찌개 먹는다고 우르르 나가던데? 예서 씨도 같이 나간 거 아니었어요? 저는 팀장님이 심부름 시켜서 다녀왔더니 다들 나가고 없네요. 제가 시무룩하게 자리에 앉자 윤정 씨가 다정하게 말을 꺼냈어요. 예서 씨, 오늘은 나랑 같이 밥 먹을래요? 사실 우리 팀원들도 나를 좀 따돌리는 것 같거든요. 윤정 씨를요?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는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이잖아요. 우리 팀원 중에 한 사람이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성골과 진골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골과 진골이라니요? 그러니까 성골은 왕위를 잇는 가장 높은 신분이고 진골은 그렇지 못한 신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규직인 그들은 성골이고 무기계약직인 우리는 진골인 거죠. 처음 그 얘기 들었을 때는 엄청 충격받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틀린 말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틈틈이 공부도 하고 있어요. 이직하려고요? 무기계약직이라는 게 우리 스스로 나가기 전까지는 정규직처럼 그냥 다닐 수는 있는 거지만 성골, 진골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우선 우리도 점심 먹으러 가요. 윤정 씨가 여전히 다정한 미소를 띤 채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렇게 점심을 먹으면서 윤정 씨와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잠시 후 윤정 씨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예서 씨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그럼요. 당연히 물어봐도 되죠. 그동안 지켜보니까 직원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예서 씨를 따돌리는 것 같던데 예서 씨는 전혀 동요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윤정 씨가 저를 빤히 바라봤는데요. 제가 오히려 당황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저기 우리 팀원들이 저를 따돌렸다고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윤정 씨야말로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게 우리 팀장님은 그래도 대놓고 차별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예서 씨네 팀장님은 진짜 눈에 보이도록 차별을 하던데요? 진짜로 몰랐던 거예요? 저는 성골, 진골?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그치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저는 그냥 신경 안 쓰려고요. 제가 부끄러운 듯 배시시 미소를 지었더니 윤정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예서 씨네 집 부자죠? 네? 아니, 부자는 아니고 그냥저냥 먹고 사는 정도죠 뭐. 그럼 부자라는 소리네요.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역시 뭔가 좀 달라 보인다 싶긴 했어요. 달라 보이는 게 아니라 눈치가 없는 거겠죠. 제가 원래부터 눈치가 없거든요. 암튼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앞으로 우리 친구예요. 나야 당연히 좋죠. 그럼 친구 된 기념으로 나이도 같은데 말 놓을까요? 윤정이 말에 제가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는데요. 사실 저도 배려심 많고 다정한 윤정이와 친하게 지내고 싶었거든요. 그 뒤 우리는 친구가 됐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유심히 지켜봤더니 팀장뿐만 아니라 팀원들이 은근히 저를 따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었어요. 우선 우리 팀장은 여자인데 노처녀였습니다. 팀장을 만나고 나서 노처녀 히스테리가 무슨 말인지 알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우선 그날도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들어가자 팀장이 약 올리듯 입을 뗐어요. 아, 맞다. 예서씨 심부름 보낸 걸 깜빡했네. 밥은 먹었어?
아, 네, 먹었습니다. 근데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예서 씨는 진짜 눈치가 없는 것 같아. 심부름 갔다가 사무실에 들어왔으면 전화를 했어야지. 그런 주변머리도 없는 거야? 아, 그게 김 대리님한테 전화 드렸더니 안 받길래요. 제가 사수인 김 대리를 바라봤더니 김 대리가 휴대폰을 확인하고 놀란 척 대답했습니다. 식사 중이다 보니까 휴대폰을 딱히 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팀원 중에 김 대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김 대리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주변 머리 없는 예서 씨가 문제인 거지. 이러니까 정규직이랑 무기계약직이 다르다는 소리를 듣지. 난 회사에서 무기계약직을 왜 뽑는지 모르겠다니까. 팀장이 이맛살을 찌푸리고 입을 삐죽이 내밀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갑질이 심해져 갔다고 해야 할까요? 팀장이 그러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리듯 팀원들도 저를 무시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팀원 중에 팀장과 함께 유독 저를 힘들게 하던 여직원이 다른 부서로 갔고 이강민 대리가 발령받아 왔어요. 강민 대리는 얼굴도 훈훈하게 생긴 편으로 여직원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했는데요. 강민 대리가 오자마자 팀장이 가장 반겼습니다. 강민 대리가 오니까 사무실이 환해졌네. 강민 대리, 앞으로 잘 부탁해. 네, 팀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민 대리의 말에 팀장이 일일이 팀원들을 소개해줬는데요. 제 앞에 멈춰선 팀장이 웃으며 소개했어요. 여기 예서 씨는 무기계약직 사원이야. 아,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려고 했지만 팀장이 끼어들었어요. 강민 대리는 정규직인데 무기계약직 사원한테 부탁까지 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예서 씨가 잘 부탁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팀장의 말에 강민 대리가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요. 강민 대리는 팀장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기에 그 뒤부터 회사 생활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혹여나 직원들이 저를 따돌리기라도 하면 강민 대리가 나서서 막아줬거든요. 그 바람에 팀원들이 저 몰래 회식을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민 대리와 점점 가까워져 갔고 어느 날은 윤정이가 장난스레 물었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혹시 강민 대리님이랑은 사귀는 거야? 우리 그런 사이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냐. 강민 대리님이 너 엄청 챙긴다는 소문이 다 났는데. 챙긴다기보다는 내가 무기계약직이라 팀원들이 따돌리다 보니까 강민 대리님이 챙겨주는 것뿐이야. 넌 다 좋은데 눈치가 없는 게 단점이더라. 강민 대리님이 너 좋아하는 게 확실해. 너도 알다시피 회사에 강민 대리님 좋아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지 여직원들한테 정확히 선을 긋는다는 소문이 자자하거든. 근데 강민 대리님이 유독 너한테는 잘 웃고 농담도 잘하고 그렇다고 다들 수군거리더라고. 수군거리다니? 사실 며칠 전에 어떤 여직원이 휴게실에서 예서 너에 대해서 수군거려서 내가 그 여직원한테 한마디 했거든? 그랬더니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더라고. 뭐라고 수군거렸는데? 그러니까 네가 강민 대리님을 꼬셨다는 소문이 난 것 같아. 나도 그냥 들은 얘기긴 한데 니네 팀장님이 강민 대리님한테 호감이 있다나 봐. 근데 강민 대리님이 어떠한 여지도 주지 않고 바로 차단했던 모양이야. 그러다 보니까 질투가 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 거기다 내가 아는 직원이 하는 말이 강민 대리님이 너한테 호감이 있다는 말도 했다더라고. 강민 대리님이? 내가 볼 때는 조만간 고백하지 않을까 싶어. 그럼 무조건 오케이 해야 해. 알았지? 지금까지 본 정규직 직원 중에 강민 대리님 인성이 제일 좋거든. 너도 강민 대리님이 싫진 않지? 그렇긴 한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렇지. 역시 이래서 여자는 키도 크고 얼굴도 예뻐야 한다니까? 거기다 얘서 넌 순수하기까지 해서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긴 해. 윤정희의 말에 제 얼굴이 붉게 물들었는데요. 칭찬이 그저 쑥스럽기만 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고 한 달쯤이 지난 어느 날 강민 대리가 정말로 고백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인 채 선뜻 대답을 못했지만 강민 대리는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줬어요. 결국 고백한 지 3달이 지나갈 무렵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팀장이 더욱 심한 질투를 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팀장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회의 때 제 의견을 무시하거나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에서 저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퇴근 후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말을 꺼냈어요. 이번에 아빠가 차를 바꾼다고 하시니까 아빠가 타던 차를 네가 타고 다니는 건 어때? 차 가지고 출퇴근하면 훨씬 수월하다고 했잖아. 근데 아빠 차를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새 차도 아니고 타던 차인데 그럴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중고로 내놓기 아깝다고 하니까 그냥 네가 타고 다녀. 알았어. 엄마 말처럼 중고라 큰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차를 타고 출근하던 첫날 회사 주차장에서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는데요. 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팀원 중에 한 사람이 제게 물었어요. 예서 씨, 이 차를 산 거요? 아, 그게 아빠가 이번에 차를 바꾸셔서 타던 차를 저한테 주셨어요. 예서 씨네 집 엄청 부자야? 아, 그런 건 아니고 남한테 팔긴 아깝다고 하셔서요. 제가 대충 둘러대고 말았는데요. 그날 팀 내에 소문이 퍼진 모양으로 잠시 후 팀장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예서 씨 차가 그렇게나 좋다며? 아빠가 타던 중고차인걸요. 아버지가 부자라고 자랑이라도 하고 싶었나 봐. 그렇지 않고서야 무기계약직 주제에 그런 차는 조금 무리 아닐까? 아니면 예서 씨가 무기계약직이라 남친 마음이 돌아설까 싶어서 집이 부자라고 어필하려고 그랬던 건가? 생각해보니까 아버지한테 받았다는 말도 거짓말 아니야? 내 말 오해나지 말고 요즘은 카푸어도 많다고 해서 물어본 것뿐이야. 팀장이 대놓고 조롱하고 있자 강민 대리가 쓴소리를 했습니다. 팀장님, 예서 씨가 무슨 차를 타던 그건 예서 씨 마음인데 굳이 무기계약직 얘기까지 꺼내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이강민 씨, 둘이 사귀는 건 알겠는데 여기는 회사야. 공과사는 구분하자고. 나는 그냥 예서 씨가 걱정돼서 말한 것뿐인데 강민 대리가 나설 일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동안 좋게 좋게 대해줬더니 내가 강민 대리 친구로 보여? 팀장이 버럭 외치고는 사무실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뒤 강민 대리가 발령이 날 거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났는데요. 아마도 우리가 연인 사이다 보니 부서 이동이 불가피하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강민 대리의 발령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고 그 대신 팀장과 팀원들이 대놓고 강민 대리를 힘들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 대리가 업무에서 실수하게끔 상황을 조작하거나 함정을 파서 곤란하게 하는 일도 많아졌거든요. 어느 날 팀장이 강민 대리에게 중요한 프로젝트의 책임을 맡기면서도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는데요. 강민 대리는 그 정보에 따라 업무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실패로 돌아갔고 그 책임은 모두 강민 대리에게 돌아갔습니다. 팀장과 정규직 직원들은 강민 대리가 그 일을 망쳤다는 이유로 그를 몰아세웠고 강민 대리의 평판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도 강민 대리는 웃음을 잃지 않았고 제게 한결같이 잘했기에 제 마음이 더욱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강민 대리를 지켜보는 것이 너무 괴로울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어느 날 강민 대리를 만나서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내가 회사를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아. 갑자기 회사를 왜 그만둬? 내가 볼 때는 강민 씨랑 내가 사귀고 있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더 그런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건 불합리한 거잖아. 내가 더 노력해 볼 테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 아니야. 사실 나도 회사 오래 다닐 생각 없었거든. 오히려 이번 기회에 다른 일을 찾아볼까 해. 내가 그만두지 않으면 팀장이 강민 씨 계속 힘들게 할 거야. 혹시 팀장이 강민 씨 좋아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 제가 남친 눈치를 살피자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전에 회식하고 난 뒤
팀장이 나한테 고백했었거든. 근데 내가 거절했어. 팀장이 강민 씨한테 고백을 했단 말이야? 술김에 한 말이라고 그냥 잊으라고 했는데 아마 그때 일 때문에 힘들게 하는 것 같아. 그치만 나는 이미 얘서 너를 좋아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죄송하다고 바로 거절했어. 그런 건 지지부진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한마디로 얘서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니까 회사 그만둔다 만다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냥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 남친이 저를 말리려고 했지만 제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남친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그만두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얼마 뒤 회사를 그만뒀는데요. 그동안 팀장과 팀원들의 갑질로 인해 너무나 힘들었다 보니 퇴사 후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남친 또한 저의 결정을 존중해줬고 회사를 그만둔 뒤에도 우리는 잘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남친이 말을 꺼냈습니다. 팀장 말이야. 진짜 사람을 정 떨어지게 하는 것 같아. 내가 그만뒀는데도 강민 씨를 힘들게 하는 거야? 어제 회식했다고 했잖아. 술에 잔뜩 취해서는 자기랑 사귀면 회사 다니기 훨씬 편할 거라고 하면서 앞으로 승승장구하게 팀장이 밀어주겠다는 딜을 하는 거 있지. 어찌나 소름이 끼치던지 딱 잘라서 거절했더니 자기 욕을 엄청 하는 거 있지. 내 욕을 뭐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 들어서 좋을 것도 없는데 그건 그냥 생략할게. 남친이 손사래를 쳤는데요. 순간 궁금증을 참지 못한 채 남친을 채근했어요. 대체 뭐라고 했는데 그래? 좋지도 않은 말인데 뭘 들으려고 그래. 그래도 난 다 알고 싶단 말이야. 그게 무기계약직 주제에 맞지 않는 차를 타고 다닌다고 했어. 난 이제 그 회사 직원도 아닌데 내 걱정을 너무 해주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근데 나보다 나이도 7살이나 많은데 자꾸 들이대서 너무 소름 끼치는 거 있지? 그치만 내가 딱 잘라서 거절했으니까 이제는 안 그러겠지 뭐. 그 뒤 팀장은 완전히 마음을 접은 듯 했고 더 이상 남친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은 남친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어요. 자기야, 팀장 말이야. 곧 상견례 한다는 거 있지? 뭐? 상견례라니? 소개팅으로 남자를 만났다는데 둘이 너무 잘 맞아서 곧 상견례를 할 건가 봐. 근데 소름 끼치는 게 뭔 줄 알아? 뭔데? 그 남자도 연하라고 하더라고. 그 팀장은 연하를 엄청 좋아하는구나. 몇 살 연하라고 하는데? 4살 연하라고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남자가 연하다 보니까 되도록 빨리 결혼하려고 안달이 난 것 같아 보여. 이제는 2번 다시 나한테 고백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 남친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뒤 팀장이 상견례를 냈다는 소리를 들었고 저는 부모님 상가 건물 관리하는 것을 도우며 나름 잘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기가 막힌 일을 겪었는데요. 그날도 역시나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상가 사람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 익숙한 누군가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예서 씨? 예서 씨 맞구나? 아, 팀장님? 그래, 나야. 그동안 잘 지냈어? 네, 그냥 잘 지냈어요. 근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혹시 예서 씨 건물 청소하는 거야? 팀장이 저를 빤히 바라보며 물었는데요. 그때 당시 상가 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길래 주워서 휴지통에 넣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봤던 모양인지 팀장 얼굴에 비웃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뭐야, 이러려고 회사 그만둔 거야? 여기서 청소 일하는 것보다 비록 무기계약직이긴 하지만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게 훨씬 나을 텐데 대체 왜 그만둔 거야? 그러게 예서씨 수준에 그런 비싼 차를 타고 다닌 거 허세라고 했잖아. 중고차긴 하지만 돈도 없으면서 그렇게 막 살면 나중에 큰일 난다. 아, 네. 근데 팀장님은 여기 왜 오신 거예요? 내 정신 좀 봐. 사실 예비 시부모님이 이 상가 건물에서 중식집을 운영하시는데 여기가 몫이 좋아서 장사가 엄청 잘 되고 있거든.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와드리려고 왔어. 중식집이요? 설마 땡땡 중식집 말하는 거예요? 예서 씨도 알고 있구나. 거기가 우리 시부모님이 하는 식당이야. 청소 일하다가 배고프면 와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가도록 해. 예정을 생각해서 내가 특별히 예서 씨 오면 반값 할인해주라고 말해놓을 테니까. 팀장 입꼬리가 귀에 걸려 있었는데요. 팀장이 기분 나쁘게 이죽이죽 웃음을 흘리며 말했거든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만 보다가 그동안 당했던 것이 떠올랐고 제가 팀장을 향해 또박또박 말했어요. 강선미 씨,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될 텐데요. 뭐? 강선미? 지금 나한테 강선미라고 했어? 당신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서 이제는 그 회사 직원도 아닌데 강선미 씨라고 부르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자면 그 중식집 사장님하고 우리 부모님하고 사이가 정말 좋으시거든요. 뭐야, 그런 식으로 나를 압박하고 싶은 거야? 압박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아니, 예서 씨 부모님이 대체 뭔데 우리 시부모님이랑 친하다는 거야? 자주 오는 손님이야? 아, 그게 우리 부모님이 이 상가 건물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세입자분들하고 친분을 유지하고 계신데 중식집 사장님 두 분 다 정말 좋은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어쩌다 강선미 씨 같은 사람을 만난 건지 모르겠네요. 뭐? 상가 건물주? 그러니까 예서 씨 부모님이 이 상가 건물주다 그런 말인 거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만약에 예서 씨 부모님이 상가 건물주라면 내 손에 창을 지진다. 팀장이 손을 들어 보이며 한껏 비웃었기에 제가 그 사람을 데리고 중식집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제가 들어가서 인사를 하자마자 사장님이 반겨주셨어요. 아니 이게 누구야? 예사 아냐? 근데 우리 예비 며느리랑 어떻게 같이 들어오는 거야? 아, 그게 전에 회사에서 제 팀장님이었거든요. 그게 정말이야? 그럼 우리 예비 며느리랑 예서가 같은 회사에서 일을 했단 말이야? 사장님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팀장이 어쩔 줄을 몰라 한 채 사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예서 씨 말로는 이 상가 건물이 예서 씨 부모님 거라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럼 당연하지. 그동안 여기서 10년 넘게 장사했는데 예서 부모님 두 분 다 좋은 분들이라고 소문이 자자하잖니. 우리도 덕분에 여기서 돈도 많이 벌었고 말이야. 중식집 사장님 말을 듣자마자 팀장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곧 식당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자 사장님이 우리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했는데요. 팀장이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기, 예서씨, 내가 못 알아봐서 미안했어. 아니에요. 상가에서 쓰레기나 줍고 있는데 알아볼 리가 없잖아요. 제가 웃음기를 거두고 쌀쌀맞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는데요. 멀리서 엄마가 다가오더니 물었습니다. 이분은 누구니? 전 회사 강선미 씨야. 뭐? 강선미? 혹시 더 힘들게 했다던 그 팀장? 그 사람 맞아.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엄마가 강선미를 노려봤더니 강선미가 다급한 목소리로 사과를 했습니다. 저기 예서씨, 나 상견례도 다 끝났거든. 그러니까 회사에서 있었던 일은 모른 척 해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라니요? 무슨 일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서씨를 따돌리고 무기계약직이라고 무시했던 일 말이야. 그게 잘못된 일이라는 건 알고 계신가 보네요. 제 말에 강선미가 고개를 떨군 채 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예서씨가 얼굴도 예쁘고 그래서 질투나서 그랬어. 그에 비해 난 나이도 많고 정규직이라는 거밖에 내세울 게 없었잖아.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제발 시부모님께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저기 우리 딸한테 이러지 말고 그만 가봐요. 내내 힘들게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부탁을 하고 난리야. 우리 딸 힘들게 했다길래 내가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 진행하려다가 말았으니까 그만 돌아가요. 남편과 내가 둘 다 변호사인 건 얘기 못 들은 모양이네. 네? 변호사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근데 우리 시부모님한테 절대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왜 해야 하는 거죠?
중식집 사장님 두 분과 워낙 친하게 지냈다 보니 약속 드릴 수는 없겠네요. 제가 딱 잘라 말하자 강선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도 강선미가 중식집 예비 며느리인 걸 알게 됐고 그날 곧장 중식집 사장님을 찾아가서 강선미의 만행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중식집 사장님이 노발대발 난리가 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결국 강선미는 얼마 뒤 파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엄마가 말을 꺼냈거든요. 결국 그 강선미란 여자랑 헤어진 모양이야. 사장님이 그런 며느리 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면서 예서 너한테 고맙다고 하더구나. 하필 강선미가 만나던 남자가 중식집 사장님 아들이라니 진짜 신기하긴 하네. 이래서 사람은 죄 짓고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제 말에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강선미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그대로 돌려받은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 뒤 강선미는 큰 충격을 받은 채 회사에서 자주 실수를 하다 보니 임원들에게 안 좋게 각인이 됐고 승진이 누락돼서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강선미가 회사를 그만두고 남자친구가 승진해서 팀장이 됐다는 말에 문득 지나간 일들이 떠올라 이런 사연도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